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원 관련해서 정보 수정하는 마이페이지 기능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필요한 거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head.jsp에 버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버튼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쪽 자리에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멤버에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 하나 또 만들어 줘야겠죠. 자,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 녀석을 요청을 보낸다면 실제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컨트롤러에서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밑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멤버에 마이페이지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녀석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걔 리스폰스 바디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JSP한테 얘를 넘겨줄 거니까. 여기다가 USR에 멤버에 마이페이지라고 하는 JSP한테 얘를 넘기겠다 라고 코드를 좀 작성을 해주죠. 일단 여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정확히 필요할지 모르니까 냅두도록 하고, USR에 멤버에 마이페이지, 이 녀석은 디테일 가져다가 쓰도록 하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을 마이페이지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 바꿔 주도록 하죠. 마이페이지, 그리고 헤드 불러오는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 여기 스크립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더 바텀 라인도 딱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댓글 같은 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녀석도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댓글 부분.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이제 번호, 작성일 이런 것처럼 마이페이지의 내용들 보여줄 건데, 여기에 구성 요소로는 우리가 가진 정보들 다 보여줘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티클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없을 거니까 빼주고요. 작성일 대신에 가입일 같은 거, 그다음 조회수 대신에 정보 수정일, 그리고 추천수 이런 거 대신에 여기가 이제 아이디, 여기는 일단 달러만 열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이메일까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얘네들도 일단은 냅둘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실제 회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원 정보, mypage.jsp가 그려지는 당시에 회원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갔다 온 다음에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애초에 로그인 했을 때 멤버 같은 거 저장하게 해서 그 멤버가 가진 데이터 갖다가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갈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정확하게 콕 집어 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유식별값인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이디는 다행히도 RQ가 알고 있죠. 그래서 JSP를 버튼을 누를 때, head.jsp에서 이 녀석을 누를 때 뭐 파라미터를 세팅하거나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바로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받아오는 건 당연히 멤버 데이터로 받아오게 될 테니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id,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건데 rq.get login member id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미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id 가지고 해당 멤버 데이터 가져오는 거. 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봤을 때 검증 같은 거 할 필요 있을까요? 회원 데이터 아이디 가지고 가져왔는데 검증 딱히 필요하지 않겠죠. 애초에 마이페이지라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온 상황이라면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모델 사용하겠다 만들어주고 바로 모델에 넣어주겠습니다. 모델에 add attribute 해서 여기에는 멤버,
때문에 넘겨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mypage.jsp가 멤버라는 녀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 녀석들 다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업데이트 데이트 말고 reg 데이트, 여기다가는 업데이트 데이트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서브 스트링도 보여줄까요? 그리고 id에는 member.login id, 이름에는 member.name, 닉네임에는 member.nickname, 여기도 member.cell phone number. 이거 이제 변수 이름 잘 체크해서 사용해 주세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적어주고 에러가 거슬리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기능 안쪽에서 뒤로 가기 버튼 필요할까요? 하나쯤은 놔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기 말고 수정, 삭제 이런 버튼들은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회원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작성을 한 걸 보셨을 때 마이페이지에 나타나고 마이페이지 안쪽에서 버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회원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요청으로는 우리가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비밀번호 검증을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는 지금 현재 멤버의 마이페이지니까 다른 경로 필요 없이 뒷부분만 갈아 끼워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회원정보 수정 만들어 주고, 그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러가 또 하나 필요하겠네요. 체크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별도로 진짜로 체크할 게 따로 없겠죠. 그냥 페이지 넘겨주고 끝나면 될 것 같네요. 다른 거 없이 JSP한테 일을 넘길 수 있게. 그러면 JSP 쪽에서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로그인 국사에다가 쓰겠습니다. 체크 패스워드. 자, 이 녀석 여기를 체크 패스워드라는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살려놔 볼까요? 비밀번호 공백 검증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냅둬주도록 하고, 이 모양도 그냥 좀 활용을 하죠. 대신에 이제 ID 같은 경우는 인풋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ID에는 인풋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한번 볼까요? 로그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인풋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일단 해봅시다. div 같은 걸 사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id는 우리가 새로 입력할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좀 더 올바를 것 같으니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만 나중에 신경을 써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관련해서 인풋 그대로 열어줄 거고요. 비밀번호 입력해달라 라고 하는 말도 그냥 줄 겁니다. 여긴 로그인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도 그냥 살려놓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ID 검증은 따로 필요가 없겠지만 비밀번호 검증은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름이 로그인 폼이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체크 패스워드 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증하는 거 이렇게 두죠. 자, 그러면 여기만 제대로 처리를 해주면 일단 우리 저 페이지 띄웠을 때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ID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이페이지 그릴 때처럼 컨트롤러에서 그 DB 갖다가 이런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줘도 되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마이페이지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로그인도 했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로그인 아이디를 세팅해버리죠. 좀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는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EL 값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넣어주고요.
그럼 이 정보가 컨트롤러 쪽으로 또 넘어갔을 텐데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스트링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을 결국은 JSP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델에 add attribute를 통해서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값을 세팅해서 넘겨주자. 이렇게 해준다면 간단하게 로그인 아이디를 JSP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갔을 때 여기 자리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벨의 안쪽에 DIV가 들어와서 지금 노란색이 뜨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면 유저 1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고 있고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비밀번호 검증해라. 네,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안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라벨을 아마 좀 없애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조금 이상해지니까 그냥 두죠. DIV가 거슬리긴 하지만 어쨌든 인풋을 넣어놓을 순 없으니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공백 검증도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처리할 거는 이제 폼 보내는 거 여기를 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두 로그인이 아니라 두 체크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서브 및 검증은 알아서 잘 할 거고 그러면 이 녀석 받을 수 있게끔 또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걔는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겠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또 하나 만들어 줍시다. 여기는 두 체크 패스워드 그리고 이 녀석이 받아야 되는 데이터는 로그인 패스워드. 자, 모델은 일단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잠깐 냅두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자, 받아온 이 패스워드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처리를 좀 해야 돼요.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넘겨받은 이 로그인 패스워드만 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왜냐면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비밀번호가 얘여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중복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랑 같은 비밀번호 쓸 수 있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애초에 검증은 얘를 가져온 뒤에 얘가 가진 패스워드 가지고 검증할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같은 거 했을 때부터 패스워드에 대한 검증은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 처리를 했었죠. 그 방식을 그대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 더 할 거란 얘기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데이터 멤버가 가진 데이터에서 get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이랑 누구랑 같냐 사용자가 입력했던 로그인 패스워드 이 녀석이랑 같냐 이런 걸 따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을 항상 걸러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걸러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이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게 일치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양식 쪽으로 보내야 돼요. 결국 JSP한테 일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만약에 잘못됐대요.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JSP로 넘길 수 있어요? 얘는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보통 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알림창 하나 띄우고 돌려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리스폰스 바디가 안 붙어 있죠. 우리가 만들어놨던 유틸에 있는 JS 히스토리백이라든가 아니면 JS 리플레이스 같은 거 이 녀석들은 리스폰스 바디가 있을 때 사용이 되는 녀석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걸 가서 보면 얘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트링을 리턴할 거니까 근데 이게 리스폰스 바디가 안 붙어 있으면 얘는 그냥 문자열 이렇게 생겨먹은 JSP를 찾으려고 할 테니까 안 되겠죠.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못 써. 그럼 누구 써야 돼요? 우리 RQ에도 이런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RQ에 만들어 놓은 이 녀석은 본인이 직접 응답 색 컨텐츠 타입까지 하고 get 라이트를 어펜드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는 쓸 수가 없죠. 얘는 우리가 인터셉트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럼 얘도 안 되네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지금 상황 타개할 수 있는 애 있어요? 어떻게 얘가 실행될 시점에만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을 못 달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간단한 방법으로는 JSP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한 다음에 해당 JSP가 내용을 스크립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알림창을 띄우는 스크립트만.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고 여기죠? 체크 패스워드 이 .jsp 이쪽에서 아작스 요청을 좀 보내볼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아작스 가지고 비동기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게 할 겁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좀 전송이죠, 전송. 전송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작스로 검증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송할 때 온서브밋으로 체크 패스워드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공백 검증하고 있죠. 근데 공백 검증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아작스 요청을 하나 보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다가 바로 구성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외부에 만들어 놓고 호출하는 형태로 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스트 여기서는 이름을 get member by id 좀 그런가? 그냥 하죠.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받을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딱히 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처리를 제가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달러 아작스 이러면 아작스 요청 보내고 나왔던 그 최종적인 결과가 리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리턴 값은 이 녀석이 이 이름으로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 이거 저번에 어싱크 어웨이트 할 때 해봤죠? 그때 그거를 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가서 좀 가져오도록 하죠. 지금 제가 말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 여기였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턴 아작스를 보내면 아작스 요청이 처리된 시점에서 이 데이터가 이 녀석 이름으로 남는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get like 포인트를 우리가 이쪽에서 사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변수에 담아서 사용이 가능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요거를 좀 해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져옵시다. 그만큼 아작스 요청에 대한 부분 복사를 좀 해주고요. 이쪽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URL 보내는 거는 이제 멤버의 이름을 뭘로 할까? 얘는 별도로 하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맞겠네요. 그러면은 get 똑같이 가죠 이름. getMember by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 만들어주고 타입은 get으로 진행할 거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데이터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트롤러 쪽에서 알아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돌려받을 때 제이슨으로 받겠다 해줄 거고 석세스 성공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이 부분도 여기서는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거를 해주죠. 그러면 아작스 요청을 보내기만 할 거고 받아온 데이터를 리턴 시켜서 이 녀석이 갖고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여기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내서 로그인드 패스워드 로그인 되어 있는 비밀번호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로그인드 멤버 패스워드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이 녀석의 실행 결과 담아주도록 하고
근데 실행 결과 일단 여기서는 그냥 멤버라고 하죠. 이렇게 담아주고요. 이제 저거 가지고 콘솔 로그에 한번 찍어본 다음에 데이터 들어있는 거 눈으로 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또 가공해서 쓸지만 결정을 좀 해봅시다. 얘가 일단 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기 위해 폼 서브밋을 주석을 걸었고요. 이 녀석 만들어 줘야겠죠? 자,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작스 요청을 보냈을 때 실제로 리턴을 할 거니까. 그리고 리절트 데이터 제이슨으로 리턴할 거니,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멤버를 보내려고 하겠죠? 미리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 필요가 없겠네요. 애초에 받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 getMember 아이디를 하나 해서 최종적으로 저 데이터를 넘겨줄 거다. 여기에 이제 result 데이터를 리턴을 해서 여기다가는 성공 코드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는 회원 조회 성공, 그 다음에 멤버 세팅, 이렇게 해서 넘겨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 녀석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아작스 요청만 처리가 잘 된다면은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받아와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콘솔 로그에 멤버가 잘 찍히는지 한번 보죠. 그죠? 1. 근데 사실 이런 거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공백 검증이 걸릴 거기 때문에 입력을 하긴 해야겠네요. 지금 뭔가 여기 보시면은 잘 들어왔죠? 여기 리스폰스 제이슨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되어온 제이슨 이 녀석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데이터라는 걸 들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안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member.data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undefined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받아온 거니까 애초에 멤버가 이런 형태로 객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response JSON 들어간 뒤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접근해야 됩니다. member.response JSON, 이런 이름이었죠? response JSON. 네. 여기까지 한번 일단 또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테스트를 하면 쉬워요. 근데 undefined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얘는 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알아서 데이터를 받았다. 이건 잠깐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실행되려는 그 시점에 이제 멤버점 데이터, 이게 아작스가 항상 우리가 이 실행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undefined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할 때 undefined가 나오는 이유는 호이스팅 때문이에요.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내면, 이거 얘기한 적 있긴 하겠네요. 변수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실제로 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 코드 라인을 만났을 때 변수를 선언한다가 원래 자바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이 그냥 제 그 스크립트 파일이 로드가 될 때 애초에 꼭대기에서 변수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값을 할당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undefined라고 하는 거는 변수는 있는데 값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보통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 let이라고 하는 거, 뭐 bar라고 하는 거 이런 거의 차이를 또 배우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비동기 요청도 처리가 되는 시점에서 뭔가 순서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순서를 지켜봐라 라고 이렇게 줬더니 얘네가 말을 잘 듣네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멤버.데이터로 데이터로 접근을 했을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건 로그인 패스워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 유저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를 그냥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있을 건데 이 폼 로그인 패스워드 밸류에 있을 건데 얘랑 이 녀석이 같냐 따져보면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 이 녀석과 우리가 멤버에서 데이터 안에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같으면 그때는 아니지 같지 않으면을 검증해야죠. 우리는 항상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패스워드의 포커스 그리고 리턴 이렇게 갔을 때에는 패스워드의 값을 남겨놓을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 넣어줄까요? 이거는 잠깐 또 빼놓고 테스트 먼저 진행을 해줘.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상한 거 입력을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값을 지워버리고 여기로 포커스가 가는 이런 형태. 근데 실제로 문제없이 처리를 했다면 그때는 폼으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실제로 요청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받겠죠? 그럼 이런 검증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데이터만 이 데이터도 여기서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아니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얘도 그러니까 이 요청이 들어와서 검사를 완료하고 나면 실제로 보내줘야 되는 JSP에도 결국에 회원 정보가 나타나야 돼요. 수정할 수 있는 인풋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들어있던 내용들은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멤버가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이제 모델에 담아서 멤버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름이 멤버 모디파이 뭐라 할까 그냥 modify.jsp 이런 식으로 하나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이 녀석은 my 페이지를 좀 가져다가 만들되 modify 부분에서 이런 거 하나만 좀 가져와 볼게요. 얘는 이제 활용해도 좋은 거니까.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은 딱히 저게 필요가 없겠죠. 그 에디터가 이런 데다 하나만 붙여넣기 해놓고 이거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odify 들어왔을 때 얘가 article modify죠. 얘가 이제 member modify. 그럼 검증이 잘 되어서 들어온다면 얘가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확인까지 눌렀다면 얘로 요청이 들어올 거고 들어온 녀석이 이런 거 해서 여기로 넘긴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 멤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다 보여주는 거 문제 없을 거고 여기 바꿔줍시다. 멤버 modify.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가입일, 수정일, 아이디 안 바꿀 거고 네임, 이름부터 바꿔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td 부분만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이 멤버의 로그인 아이디라고 했던 이 값 td가 겹치고 있네요. 멤버의 아이디라고 했던 값을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준다. 잠깐만 이러면은 왜 아이디에다가 제가 붙여넣고 있었죠? 이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자고 해놓고 이 녀석 잘라내기 해서 이름으로 가져와서 여기는 멤버의 네임 이렇게 그리고 네임도 당연히 변경을 해줘야 될 거고 네임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 복사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름들 적절하게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는 하나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회원정보 수정이 아니라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네요. 비밀번호 변경. 그러면 얘는 패스워드 모디파이 라는 이름으로 요청이 또 넘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넘겨줄 값으로는 딱히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 아까 여기서도 좀 거슬렸던 건데 얘네 둘이 너무 왼쪽에 붙어 나오니까 얘네들 사이를 좀 밀어줍시다. flex justify between, 그리고 이거를 여기도 좀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마이 페이지부터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정보 수정 들어가서 문제없이 포스트 캡. 우리가 두 체크 패스워드를 보낼 때 포스트로 보내고 있는데 이 녀석이 get으로 받고 있으니까 포스트로 받을 수 있게 세팅해주고 다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문제없이 나온다라는 거죠. 유저 1의 회원 정보들 다 나올 거고, 그리고 수정 버튼 하나 있어야겠네요. 모디파이에 버튼이 없네요. 하나 또 가져올까요? 이거는 아티클 모디파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수정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쪽에 붙여넣기. justify center의 수정.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4개의 정보들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증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진짜 비밀번호만 따로 변경할 수 있게끔 창이 하나가 또 뜨면 되겠죠? 그러면 수정, 얘가 넘어가는 폼도 필요하니까 여기 지금 폼도 없네요. 폼도 하나 가져옵시다. 이 테이블 박스까지 같이 감싸주도록 하고, 폼이 div를 이렇게 감싸는 게 맞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니까 폼 div, 구조가 얼추 맞네요. 이게 지금 이거 확인한 거예요. 이 들여쓰기가 잘 되었는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to modify, 이것도 그냥 둬도 되겠네요. 이름은 어차피 아티클 컨트롤러랑 겹치지 않으니까, 중간에 멤버가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onSubmit 같은 경우는 해줘야겠죠? 얘는 에디터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 멤버 modify form submit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썼던 이름이 체크 패스워드 폼, 멤버 모디파이 폼, onSubmit이네요. 또 이런 것도 생각보다 이름을 통일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긴 녀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 가져옵시다. 얘 말고 이거 가져와야겠네요. 이거 가져오면 수정할 게 조금 많으니까 이거 말고 딴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싱크 일단 빼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다 제거, 그리고 이것도 필요가 없겠죠. 이름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 체크하는 것들은 값이 4개예요. name, nickname, cellphone number, 이메일. 적절하게 다 바꿔주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사실 계속 반복이에요.
요청 보내고 페이지 바뀌고 그 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거 결국 다 동일한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인 CRUD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CRUD는 결국 해야 될 게 뻔하고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 기능은 실제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이 녀석도 컨트롤러에다가 하나 또 생성을 해 줘야겠네요. 얘는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서 스트링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수정이 완료됐다면 문자 띄워주고 보내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파라미터 세팅해야 되는 경우는 일단 스트링 네임, 스트링 닉네임, 스트링 셀폰 넘버, 스트링 이메일. 자, 회원의 아이디는 받을 필요 없겠죠? 어차피 얘가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멤버 modify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청 날릴 거고, 수정 같은 거 할 때 우리 특별히 검증 추가로 하는 거 없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modify 기능을 보면은 검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수정해 버리니까 여기도 똑같이 갑시다. 얘는 아티클이죠? 그러면 이거 처리해라 라고 해주면서 회원 번호 필요하고 네임, 닉네임 다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일단 에러 없게 이것만 남겨주고,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줍시다.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디스점 멤버 DAO한테 회원 정보를 바꿔줘. 얘도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업데이트 쿼리 날려줄 건데, 업데이트 멤버 set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게 업데이트 데이트 나우 하나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name, 그 다음에는 닉네임, 그 다음에는 셀폰 넘버, 그 다음에는 이메일. 우리 공백 검증까지 해서 넘어올 거니까 여기서 별다른 뭐 체크는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웨어절까지 추가를 해준다면은 문제없이 데이터를 변경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정 기능은 다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리턴 부분, 여기는 이거 가져옵시다. 자, 근데 여기서 써야 될 게 몇 번 게시물이 아니라 이건 멘트를 뭐로 해볼까요? 회원 정보, 이거는 이런 걸로 할까요? 그리고 이 멘트를 보여주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문제없이 뭐 닉네임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 가능할 테니까 닉네임 쓰죠, 여기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는 마이 페이지로 갑시다. 이렇게. 자, 그럼 변경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게 좀 더 적절하긴 하겠네요. 변경을 했다라면 변경된 녀석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한번 또 하긴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실 닉네임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것처럼 로그인 아이디 보여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 얘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될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수정 기능도
처리가 됐을 건데 이제 비밀번호 수정 부분만 처리가 추가로 되면 되겠네요. 할 게 좀 많죠? 이게 아니라 모디파이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을 때 이러한 요청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것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얘를 복사합시다. 이 녀석도 결국에 이렇게 생겨먹은 JSP를 띄워줄 거예요. 로그인 패스워드 변경하는 양식이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때는 아이디를 보여줄까? 아니요, 아이디 보여주지 맙시다.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모델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이 녀석 또 만들어 줘야겠죠. 얘는 이거는 누구를 가져다 말까? 로그인은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체크 패스워드 둘이 근데 어차피 비슷해서 그냥 로그인으로 합시다. 가져와 놓고 바꾸죠. 패스워드 모디파이 여기서 패스워드 모디파이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할게요. 인풋만 살려놓고 근데 이렇게 쓸 거면 인풋을 여기서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이 인풋을 쓰는 게 이렇게 그래서 네임에는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거 넣어주고 밸류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겠죠. 변경하러 들어왔으니까 뭐 기본으로 보여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ph 하나 정도. 애초에 여기가 지금 td의 안쪽이었군요. 얘가 필요가 없겠죠. 여기다가 새 비밀번호 그리고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새 비밀번호 확인. 이때도 확인 검증은 당연히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체크라는 이름으로 넣어주고요. 플레이스홀더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새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그인 버튼 아니고 변경 이런 이름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로그인이 아니라 두 패스워드 모디파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날려주고 여기서는 패스워드 모디파이 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넣어주고 공백 검증은 패스워드 체크. 근데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었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생각하면은 공백이었을 때 일치하지 않아서 어차피 막아줄 거였으니까 이거랑 이 녀석이 가진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얘네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죠? 이거 어디서 분명히 썼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생각한 부분은 얘네가 아니었는데 여기밖에 없나 보네요. 오케이? 그럼 그냥 하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에 로그인 패스워드 일치하지 않을 때 그냥 둘 다 비워주는 식으로 가볼까요? 둘 다 비워주려면 이건 어디선가 분명히 했던 느낌인데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수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낼까요? 둘 다 비우고 이쪽 포커스 리턴 만들어주고 서브미까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 뒷내용은 어차피 계속 또 반복이니까 제가 그냥 처리를 한 후에 커밋을 남겨놓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뭐 특별하게 더 처리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여기 요청 들어오면은 그 요청 받아서 파라미터 세팅된 녀석 가져다가 실제로 업데이트 컬이 날려서 비밀번호 수정하는 것까지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테스트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